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행복청이 세종시 안에서 청사를 이전하고 본인들이 만든 제도를 이용해 셀프 특공 혜택을 누렸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행복청은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에 나섰지만 비상식적인 특공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행복청. 지난 2006년 옛 연기군 금남면에 둥지를 둔 후 약 6년이 지난 2012년 말 중앙행정기관 1단계 이전과 함께 지금의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임시청사에선 약 4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세종시 밖에서 이전해오는 공무원들의 정착을 돕겠다며 만든 특별공급제도를 본인들이 악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행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특공을 이용해 분양을 받은 직원은 전체 168명 가운데 129명에 달합니다. 세종시의 한 시민단체가 이러한 행복청의 일명 셀프 특공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설령 법은 어기지 않았더라도 비상식적인 셀프 특공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행복청뿐만 아니라 세종시청과 교육청 등 세종지역 관공서 직원들에게까지 도를 넘는 특공 혜택이 주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시 내에 이렇게 근거리에 이전을 하면서 자신들을 이전 기간이라고 하면서 특공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특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프 특공 비판에 대해 행복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행복청이 신설되면서 이주하는 직원들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2006년 특공이 도입됐던 것이라며 이전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특공 자격 부여는 오히려 그 이후에 생겨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일부에선 초기 행복청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대다수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서 일했던 공무원들인 만큼 특공 혜택은 정당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읍면지역 복권 건립 사업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건립 부지까지 선정해놓고도 토지 매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문을 연 연동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행정과 복지, 문화 등의 기능이 아우러진 세종시 읍면지역 최초의 농촌형 복컴입니다. 전액 국비로 지어지는 동지역 복컴과 달리 전액 시비가 투입됐습니다. 세종시는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서 이러한 복컴을 10개 모든 읍면 대상으로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 여건과 맞물려 일부 면 지역은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조치원읍과 착공을 앞둔 전이, 전동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면 지역이 걱정입니다. 이 중 금남과 북악면은 국비 사업과 연계 추진 계획으로 연내 부지 매입을 마칠 예정이지만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나머지 연서, 소정, 장군면의 경우엔 복컴 건립위원회가 건립 부지만 결정했을 뿐 토지 매입조차 미뤄지고 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 따라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는 만큼 토지 매입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민 갈등만 야기시키고 실제 이 토지 소유주가 언제 건립될지도 모르는, 언제 토지를 매입할지도 모르는 이 행정에 대한 약속을 이 토지주가 마냥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적어도 토지 매입은 우선순위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세종시는 3단계 사업에 속하는 연서, 소정, 장군면 복컴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도 모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인데다 시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2단계가 아직 착수가 안 된 상황이라서 3단계 지역에 대해서 좀 시점을 좀 확정을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개 복컴 건립에 예상되는 사업비만 약 140억 원. 시 재정 여건상 규모 축소나
인근 지역과의 통합 운영 등 일정 부분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세종시의회도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세종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전 국토로 분산 또는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건의문에는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시에만 국공립미술관이 없는 등 입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산 장항선 탕정역이 시운전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모종과 풍기 지역 도시개발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가칭 풍기역은 오는 2025년 준공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장항선 탕정역사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역사 한계동과 고상홈 두 곳으로 다음 달 중순 승강장이 적절하게 설치됐는지 등 시설물 검증 시험을 거쳐 9월에는 철도 영업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초 8월 개통 예정이었지만 건축 분야에 보완점이 생기면서 정식 개통 일정이 다소 늦어지게 됐습니다. 탕정역은 시운전 등 시설 점검을 마친 뒤 오는 10월쯤 개통될 예정입니다. 아산 풍기동 일원에 신설될 예정인 가칭 풍기역도 실시 설계에 돌입했습니다. 배방역과 2.6km, 온양 온천역과는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역사 한계동과 고상홈 2개소 등 18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인근 모종과 풍기 지역 도시개발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아산시는 도시개발 사업에 발맞춰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철 가칭 풍기역 신설은 사업비 187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풍기역 지구 도시개발 사업 준공 및 입주 시기와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천안시와 오는 2025년까지 아산 신창역에서 천안역까지 하루 12차례 셔틀 전동열차 운행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식당 37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으로 2년 동안 안심식당 전용 스티커 제공과 주요 포털 사이트 홍보, 위생용품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또한 시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한 주기적 접합 여부 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실시되며 사전 홍보와 계도를 거쳐 단속과 순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특별 감시반을 구성하고 단속 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처분 이행 실태 확인 등 지속적으로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95건, 1조 2,824억 원으로 정하고 국비 확보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주요 국비 확보 대상은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1,988억, 천안사랑 상품권 발행 104억, 천안 종축장 이전 409억, 축구 종합센터 조성 사업 108억 등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보고회를 열어 그동안의 국비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세종시 어진동이 정부 청사가 입주한 중앙행정타운이라면 보람동은 지방행정기관이 모여있는 지방행정타운이라고 일컫는데요. 최근 세종세무서가 준공되면서 지방행정타운 조성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경찰서 입주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건립된 세종세무서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착공한 이후 30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1년 10개월 만인
지난 8일 준공됐습니다. 오는 14일부터 본격 업무 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내부 정비와 이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건물은 지상 2층 규모로 수평적이며 개방적인 저층으로 조성됐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비롯해 녹색 건축 우수 등급,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건립됐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37만의 중견도시에 걸맞는 세무서가 건립됨으로써 세종 시민들의 납세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세무서까지 준공되면서 이제 세종시 지방행정타운 조성은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세종시 교육청이 이곳 보람동 일원에 처음 터를 잡은 이후 이듬해 6월 세종시청이 보람동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동사무소가 포함된 보람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열었고 같은 해 12월 세종 우체국 신청사가 개청했으며 2019년 3월엔 세종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을 마쳤습니다. 보람동에 자리 잡은 지방행정기관 중에선 세종세무서가 6번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세종 남부경찰서까지 이전하면 지방행정타운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게 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종시. 그 안에서 보람동은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민원 톡톡톡 시간입니다. 혹시 혐연권이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혐연권이란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연을 막기 위해 흡연 규제를 호소할 권리를 말하는데요. 흡연에 대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고 금연구역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민원 톡톡톡에서 취재해봤습니다. 천안시 신부동 신부문화공원.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자들이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빛나니까 담배 앞에서 더 죽어. 진짜 근육이요 진짜. 침 뱉고 막 여기다가. 길거리 가면 뭐 금연구역이라 이렇게 표시판 다 돼 있는데 이제 큰 막 그런 시설만 흡연 부스가 구비가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혐연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혐연권이란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간접 흡연을 피하기 위해 흡연 규제를 호소할 권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단어가 생길 만큼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과연 금연구역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금연 단속 그냥 가끔씩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약간 이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와볼 때마다 보니까 흡연 자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담배 냄새가 나니까 흡연자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비흡연자들은 냄새 맡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약간 찡그러질 때가 있죠. 네. 이렇듯 금연구역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비흡연자들은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지만 흡연자들의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비흡연자들 앞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피는 게 솔직히 눈치가 많이 보여요. 근데 이제 흡연자 입장으로서는 흡연 부스가 많이 없어요. 뭐 지하철이나 뭐 아니면 뭐 큰 백화점 뭐 이런 데만 이제 흡연 부스가 구비가 돼 있고 뭐 일반적인 그냥 길거리에는 흡연 부스가 없이 거의 금연구역만 너무 표시하다 보니까 금연구역만 너무 많아지는 게 있어서 좀 많이 불편하죠. 천안시와 아산시의 경우 2021년 현재 금연구역은 천안 23,641개소, 아산 약 12,000개소로 파악된 반면 흡연구역은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설치하는 것으로 지자체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확인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렇듯 늘어가는 금연구역에 비해 흡연구역은 설치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는데요. 과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부족한 흡연구역 때문일까요? 저희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중인 한 시민에게 인터뷰를 청해봤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어요. 왜냐면
바닥에도 뭐 담배꽁초가 있고 항상 그 피던 데라 괜찮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피게 된 것 같고. 이처럼 병원이나 식당 등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반면 사람들이 금연구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의 흡연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금연구역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금연구역의 정확한 기준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게임 제공업소, 실내 체육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학교 절대보호구역, 역광장, 금연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금연구역으로 계단 주차장, 옥상 등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벤치 등 휴게시설이 있어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치원,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는 금연구역 표시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길거리로 생각하여 흡연하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 비흡연자와 흡연자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과연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동남구 보건소, 서북구 보건소에 각각 4명의 금연 지도원이 있습니다. 2인 1조로 하여 주간에 금연구역 지도 점검을 시행하며 월 1회에서 2회 정도는 야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시, 흡연실 설치 상태 등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갈등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아산 지역으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부 투자의 아파트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청약주택 우선 공급 규정에 거주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모종동에 들어설 예정인 한 아파트. 지난 4월 말 진행한 청약에서 514가구 모집에 3만 1000여 건이 몰리면서 평균 6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아산으로 외부 투자가 몰리면서 부동산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5월 아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100.7로 지난해와 비교해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결국 실수요자인 지역민들의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 지역에서도 아파트 우선 공급 규정에 거주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경우 외부 투기를 막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천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상황. 반면 아산시는 인구 증가와 주택 성장 저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을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주택 우선 공급 규정에서 거주 기간 제한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외부 투기 세력 유입 억제를 통한 아산 시민들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주택 우선 공급 규정에서 거주기한 제한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현재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거주기간 제한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규제 지역으로 아산시 부동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그중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였는데요. 세종시에서도 첫 성과물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해당 건축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2002년 준공된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쌍류 보건진료소. 20년 가까이 된 노후 건물이지만 최근 그린 리모델링을 거쳐 새 건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테마는 에너지 절감입니다. 지붕엔 태양광을 설치하고 벽면엔 단열 보강을 실시했으며 창과문엔 이중창을 설치해 기밀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내부엔 고효율 LED 조명과 냉난방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여기로 이사 온 지 일주일 정도 됐고 어제는 심지어 이제 한여름 더위처럼 32도까지 올라갈 정도였는데 실제로 1층은 되게 서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업무를 보는데 전혀 에어컨을 틀 만한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실제로 건축물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리모델링 이전에 비해 70%에 가까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어린이와 노약자,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보건소와 같은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토부 공모에서 모두 6곳이 선정됐는데 이 중 4곳은 이미 공사를 마쳤고 어린이집 한 곳에 대해선 다음 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도 전이면과 소정면 보건지소 등 6곳이 추가로 선정돼 1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사업 대상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되어 앞으로 더 많은 노후 공공건축물이 세단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이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향후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최근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단독 보도한 천안시 간부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무리 보도와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의 자중자의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박 시장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공직자의 처신은 시민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으로 기본에 충실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공군부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직원들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시의회가 천안 삼거리공원 재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 삼거리공원 재조성 사업에는 지하 주차장 등을 포함한 475억 규모의 추가로 공원 중앙부에 설치 예정이었던 바닥 분수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원 내 특색 있는 테마형 놀이공간을 마련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고 늘 찾아가고 싶은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천안 삼거리공원 재조성 사업은 박상돈 시장의 취임 이후 총 사업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일부 시의원과 주민들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